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지난 3년 전에 시작한 전 세계로부터 물밀듯이 미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대량의 불법 입국자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미국의 민주당세가 강한 도시들이 이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그 비용 발생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위생과 치안은 추락하면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민주당세가 강한 도시들이 연방정부의 예산 보조를 원하고 있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좌파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위선을 떨어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이렇게 불법 입국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21년도 현재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글로벌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을 열어 제끼는 정책을 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이래로 올 9월 달이 가장 피크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남부의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뉴멕시코, 또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륙 깊숙한 다른 주의 민주당세가 강한 도시로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세가 강한 도시로 이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우리 도시에 오면 연방이민국에서 그 영주권이라든가 체류 허가 같은 것을 조사당할 걱정 없이 우리 도시에 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민주당의 그 몇몇 미국의 대도시의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를 영어로 sanctuary city라고 합니다. 원래 이 sanctuary라는 그 뜻 자체는 이제 피난처라든가 안식처라든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교회라든가 사찰, 사원 이런 데를 이제 sanctuary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미국 내 민주당의 sanctuary city 중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단연히 뉴욕입니다. 뉴욕시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금 한 14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이고 어디까지나 뉴욕시청에 이 사람들이 줄이려고 하니까 숫자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뉴욕 주 전체를 따지면 뭐 그 엄청나게 20만 명 이상이 지금 뉴욕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뉴욕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뉴욕시 법에 right to shelter라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 shelter라는 단어는 거주한다, 이제 거처한다 이런 뜻인데, 이 shelter는 주로 그 임시 거주하고 임시 거처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어서 무슨 학교 교실이나 운동장 같은 데 임시로 사람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면은 이런 곳을 쉘터라고 해요. 그런데 뉴욕시법의 right to shelter라는 법은 뭐냐면, 미국 시민이든 또는 불법 체류자든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묻지 않고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시정부가 시청 예산으로 이 사람들을 호텔이라든가 또는 임시 이런 쉘터에 그 거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을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 다른 민주당 우세 도시, 생츄어리 도시도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뉴욕을 특히 선호하는 이유는 뉴욕시의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교사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시 공무원들은 연방 이민국에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도와주는 과정이나 구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즉시 해고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뉴욕에 들어오면 아주 편안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이 사람들의 쉘터를 마련해 주는 그 예산을 벌써 14억 5천만 달러나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약 110억 달러 정도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얘기를 하면서 이러다가 뉴욕은 완전히 파괴될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라고 자기가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뉴욕시는 전통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계속 환영하는 그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뭐 시 예산이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110억, 120억 달러까지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2년 동안 경찰관을 삭감한답니다. 미국의 그 전 세계에서도 어느 도시보다 경찰관이 가장 많은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에 지금 현재 경찰관 수가 33,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29,000, 28,000대 또는 그 이하로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치안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 프리 킨더가든,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유아원이 의무입니다. 뉴욕시는. 근데 이것을 없애고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예산 삭감에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수거 같은 거, 환경 미화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하게 될 테니까 이제 뉴욕이 앞으로 얼마만큼 지저분해지고 교육이 얼마만큼 그러지 않아도 안 좋은데 이제 엉망으로 될지는 이제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자, 바람이 많다고 해서 윈디시리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이 시카고도 올 한 해에 불법 체류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약 3억 달러 정도가 이미 소요된 것으로. 그런데 이 3억 달러가 올 1년 동안 그 시청이 잡아놓은 예산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시카고는 브랜던 존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데 이 사람은 올 봄에 뽑힌 사람이에요.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장 출마를 했을 때 선거 공약이 뭐냐면은 불법 체류자들을 더욱더 보호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 사람의 그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지난달 11월 달에 CBS 뉴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쉘터링을 하는데 한 달에 4천만 불씩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전직 그 시장 때부터 이게 그 inheritance,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시카고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시민들이 우리가 먼저지 어떻게 불법 체류자들이 먼저냐 하는 이런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하니까 다급해지니까 이제 이런 그 궁여지책도 없고 그냥 궁색한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콜로라도주의 덴버시는 민주당세가 강하긴 하지만 생츄어리 시티는 아닙니다. 이 도시가 생츄어리 시티로 그 천명한 곳은 아닌데 여기도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올 한 해 그 9월 달까지 쓴 돈이 2,500만 달러를 썼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자,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생츄어리 시티가 아니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른 생츄어리 시티로 보내는데 약 12,000명 정도를 올 9월 달까지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데로 교통편을 제공하면서 보냈는데 그 교통비를 사용한 게 한 400만 불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덴버도 아우성입니다. 이 바이든 정권은 글로벌리즘에 입각을 해서 국경을 열어 제껴서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들어오게 해놓고 이 그 예산을 약 140억 정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뉴욕, 뭐 시카고, LA, 덴버는 물론이고 휴스턴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그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140에 플러스 추가를
50억 달러 정도는 더 추가해야지 자기네들이 한 1년, 2년 정도 이 불법 입국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민자의 그 정책, 불법이든 그 합법이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경을 열어 제끼고 불법 체류자들을 막 받아들이고 하니까 민주당은 이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당이 아니냐, 그 불법 이민자가 됐든 뭐 합법 이민자가 됐든. 그리고 공화당은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고 하니까 공화당이 비우호적인 당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반대예요. 공화당은 불법 이민만을 반대하는 겁니다. 합법 이민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불법 이민도 환영을 하고 있는데 불법 이민을 환영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하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위선적인 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나눠야지 힘든 사람들을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이 얼마만큼 위선적인 당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사스든 플로리다에서 막 들어오는 그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를 태워서 주정부가 뭐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막 보냈습니다. 그 중에 비행기를 타고 매사추세츠의 마사즈 빈야드라는데 이 작년에 왔어요. 여기서 단 하루도 있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쫓아서 보내버렸습니다. 어디를 보냈느냐면 이제 보스턴 쪽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고급 별장들이, 대규모 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케네디의 별장이 있고 오바마도 여기다 별장을 몇 년 전에 샀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굵직굵직한 민주당 사람들이 별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사람들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와라 하고 불법 체류자 환영한다 했으면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도 안 있고 그 다음날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위선을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민주당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랬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부동산 값 떨어지고 치안 문제 생기고 하니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자기네 집 근처에 오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계속 환영한다라는 식으로 떠드는데, 오바마가 여러분들 미국 역사상 불법 체류자들을 가장 많이 추방한 대통령입니다. 자, 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위선적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바마가 드림 액트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드림 액트라는 법은 임시 이 사람들을 임시로만 구제하자라는 법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미성년자일 때 엄마 아빠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런 자녀들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양성으로 구제를 하자라는 법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듣기에 참 좋죠. 오바마가 말을 잘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서 왔다가 학교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참 아름답게 들리죠. 천만에요. 이 법의 내용을 보고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구제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고 민주당하고 4년 동안 2017년도부터 2020년도 말까지 그 니고시에이션을 하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실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시민권까지도 주고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사면을 해서 구제하자라는 거고, 민주당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입국 자체가 불법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국 자체를 얘네들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시민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줄 수 없고 영주권도 줘서는 안 된다가 민주당의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멋있게 하니까 영주권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는 그것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받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몇 명이 이 그 법에 의해서. 근데 그것은 극소수 1, 2%에 불과하고 98, 99% 못 받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임시로 소셜 시큐리티하고 임시로 워크 퍼밋을 줘서 세금 내고 일하고 대학 갈 수 있도록 양성화만 하는데 영주권은 못 받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 예를 들어서 몇 살 이하에 왔고 뭐 10여 년인가 얼마 이상을 살았고 이러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터놓긴 터놨지만 매우 힘들게 영주권을 받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드림 액트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불쌍한 애를 도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사명과 완전 규제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결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민자들을 위하고 이민자들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공화당을 찍으세요. 민주당 완전히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야만 그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간을 내서 자꾸 방송을 하는 것도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알자. 그리고 여기서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은 이래서 우리가 공화당을 찍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워낙 단어들을 잘 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다 넘어가죠.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법안이나 정책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위선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주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